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은 빈 자루는 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의 글입니다. 어린 시절 가을 탈곡을 마치고 나면 마당에 멍석을 펴고 탈곡한 벼를 말립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자루에 벼를 담는데 처음 벼를 담을 때 자루가 서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쯤 차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루에 당기기 쉬워집니다. 벼가 당겨진 자루는 세워져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는 사람의 삶에도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빈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워진 것처럼 착각해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성도덕이 너무나 문란합니다. 성윤리관을 안다는 사람들이 강남 성매매업소에 단속에 걸려 추한 모습을 보이는 뉴스를 봅니다. 성윤리 자루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선왕조 성종 때 유난히 성도덕이 문란해져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을 한 성종이 백성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던 차에 전라도 장성 땅에 요염하기로 유명한 기생 노하가 묻 남성들을 홀린다는 상소를 받고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 여세계에 가장 근엄하고 단호하다는 노수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수신은 임금의 특명을 받고 장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소문을 곧바로 장본인인 노하가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내가 영모라도 했나 어디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지 알아봐야지 라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노하는 하인을 데리고 노수신의 관청으로 가는 길목 주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지내기 위해 주막에 들린 노수신이 저녁을 먹고 난 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눈에 번쩍 띌 만큼 미모를 가진 여인이 소복을 입고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노수신은 이런 시골에 저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다니라며 하인에게 그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인은 그녀를 이 집 주인의 먼 친척인데 과부가 되어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사는 그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하인에게 동전 몇 푼을 주며 방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자 노사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몸이 달아 뒷짐을 지고 방 안 이리저리를 서성거렸습니다. 변장한 노아는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 여사를 자리에 앉게 한 후 정중히 인사를 하고 흐느끼며 자신의 과거사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어 이제 서방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 증거로 제 팔에 서방님의 성함을 새겨주세요. 밤샘 후 노여사는 관청에 들어가 임금님의 어명을 이행하기 위해 기생 노하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포졸에게 기생 노하가 잡혀왔는데 의사는 내 듣자 하니 너는 문 사내들을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농락한다고 하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노하는 이 말을 듣고 싸늘히 웃으며 붓과 종이를 달라해 다음과 같이 몇 자를 적어 올렸습니다. 의사님, 내 팔목에 님의 이름이 이렇게 선명한데 벌써 나를 잊으셨나요? 그녀의 종이를 받아든 의사의 얼굴빛은 잿빛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내 품에 안긴 여인이 노하였다니. 쓴 외마디를 치른 후 그녀를 풀어주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 한양으로 돌아와 임금께 사직서를 내고 유벽 산골에 평생을 글과 벗하며 수양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속임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끈과 지팡이를 받고 행음한 후에 그가 계대를 잇게 했는데 베레스와 셀라의 쌍둥이입니다. 계대를 잇기는 했지만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성, 지식, 권력, 재물, 건강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루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양심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근래 모 지사가 모 여배우와의 스캔들, 이것도 역시 빈자루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